자, 파트 1에서는요. 우리가 뭐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부터가 동사인지 같은 것들을 공부했다면 파트 2에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게 도치라는 개념이에요. 자, 도치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문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원래라면 주어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동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가 저 뒤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도치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치의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1형식 도치, 뭐 두 번째가 2형식 도치, 3형식 도치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형식 도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다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좀 이따 예문만 적으시면 돼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보통 이렇게 전명구처럼 나와서 부사구를 만들어주는 형태. 우린 보통 이런 문장의 형식을 1형식 문장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문 파트 1 때 배웠던 개념이고. 자,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요. 얘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수 있겠죠. 꼭 주어만 보는 게 아닌 얘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기도 하냐면 얘를 제일 앞으로 빼기도 해요. 그럼 얘가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사랑 주어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동사 뒤에 주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1형식 도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도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전명구를 앞으로 내보내면 동사 주어를 바꿔준다. 보통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바꾸는 공식은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바꾸는 원리를 배울 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 바꾸는 공식을 외우려 들어요. 뭘 내보내면 뭘 바꿔주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보내고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영어 지문에 얘가 나오면 우린 언제 이걸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지 내보내고 바꾸고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서술형 공부할 때는 하는 겁니다. 시험엔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외우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면 얘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저라면 이걸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전치사 명사가 나왔네. 그 뒤에 갑자기 동사가 있네.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전치사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전명구라고 보는데 그 전명구 뒤에 동사가 있네. 뭐지? 전명구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앤데. 그러면 이 동사 뒤에 써 있는 명사가 주어겠다. 즉, 제가 이 1형식 도치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 순간은 언제가 될 거냐? 전치사 명사 뒤에 동사가 갑자기 나올 때 그때 저는 동사 뒤에 써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볼 겁니다. 마치 이런 식인 거죠. 예문은 적어두세요. On the hill 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그 다음 형태를 보니까 갑자기 stand라고 써 있어요. 뭐지? 얘는 동사인데 하는 거죠. 얘는 전명구고 얘는 동사인데 어떻게 전명구 다음에 동사가 나왔지? 어떻게 동사가 나온 거냐면 이 동사 뒤에 써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뭐냐? 전명구를 내보내면 동사 주어를 바꿔준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명구 다음에 동사가 써 있으면 동사 뒤에 써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본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 다음에 동사가 있네. 그럼 동사 뒤에 써 있는 얘가 주어겠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형식 도치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전치사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동사 뒤에 명사를 주어라고 보는 거, 요거를 일형식 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끝이에요, 사실. 그냥 저거 지우기 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이형식 도치를 적어 볼게요. 이형식 도치. 이형식의 문장이란 보통 뭐냐면 주어, 자동사, 보어를 보통 우리가 이형식의 문장이다라고 배우거든요.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냐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써 있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써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거 다 적혀 있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때 또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이렇게 앞으로 내보낼 수 있대요. 근데 얘를 앞으로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비동사라고 써 있는 이 친구랑 주어랑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배우는 개념이 보통의 이형식 도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내보내면 비동사랑 주어를 바꿔준다. 마찬가지예요. 저라면 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형용사 뒤에 비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형용사 뒤에 비동사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비동사 뒤에 써 있는 명사가 주어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겠죠. important라고 쓰고 is라고 쓰면 형용사인데 여기 형용사 뒤에 비동사가 나왔네. 그럼 비동사 뒤에 써 있는 저 명사가 주어겠네. 얘가 주어겠다. 이렇게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the book is important라는 문장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그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로 된다는 걸 보는 거, 이것이 이형식 도치가 되겠습니다. 이형식 도치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적지 말고 봐보세요. 저랑 파트 1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 잘해달라는 의미예요.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이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한테 한 이거는 저랑 파트 1 수업하신 분들은 5,000번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 중 하나가 보호 자리에 써 있는 형용사예요. 이걸 이해 못한다고 문장을 이해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것부터가 그냥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겁니다. 얘를 알든 모르든 important라고 쓰든 useful이라고 쓰든 helpful이라고 쓰든 여기다 dangerous라고 쓰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읽고 있으니 영어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이 책 때문에 대체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거를 다음 문장에서 찾으면 돼요. 이 형식에서의 주어는 보통 원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글은 얘 때문에 발생하는 일에 관한 글이 될 겁니다. 중요하다라고 써 있으면 이 책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과가 생기겠죠? 그게 다음 문장에 있을 거예요. 유용하다라고 써 있으면 이 책 때문에 어떤 유용한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게 다음 문장에 있을 거고 이 책은 도움이 된다라고 쓰면 이 책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써 있겠죠? 그게 다음 문장에 있을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써 있으면 이 책 때문에 위험한 결과가 생기겠죠? 그 결과가 뭔지는 다음 문장에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를 읽든 말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다음 문장에서 이 책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예요. 이런 게 사고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이런 차원의 것들이 공부가 돼야 돼요. 이건 읽기 전에 배우셔야 한국말로 바꾸기 전에 먼저 숙달이 되셔야 한국말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런 거 복습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파트 1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복습 잘 해주시고 안 들은 분들은 꼭 들어주시고 똑같아요. important is the book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 읽는 연습이 공부가 아니라고요. 막 중요한 것은 그 책이다.
여기를 막 뭐뭐 하는 것은 이거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이 책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궁금해져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글은 이 책 때문에 뭔가가 발생한다는 글이겠네.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글을 읽어야 다음 문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형식 도치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됐죠? 여기 이제 이 형식 도치. 그래서 형용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자, 또 영어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요. 분명 형용사가 문장의 맨 앞에 써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동사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냥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듯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형용사 뒤에 갑자기 do, does, did,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형용사 뒤에 갑자기 조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 있고 형용사 뒤에 갑자기 have, has, had, 주어, pp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렇게 마치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처럼 만들어주는 어순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의무문의 어순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이 형식 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갑자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이 형식의 문장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형식 도치라는 건 형용사 뒤에 갑자기 비동사가 나올 수 있고 그때는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뒤에 갑자기 의무문 같은 형태가 써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 또한 이 형식 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1, 2형식 도치에 해당하는 문장부터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도치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 68쪽 잠깐 가보세요. 68쪽 잠깐만 볼게요. 마지막에 정리한 친구는 잠깐만 보려고 한 거거든요. 이 친구의 17번 문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장은요. 영어 시험들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제가 임의로 만든 문장 없습니다. 이게 수능이든 편입시험이든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영어 문장들을 모은 거지. 제가 임의로 만든 문장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이죠? So popular. 얘가 형용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가 보이냐면 did가 보이네요. The book become 보이네요. 이렇게 did 주어 동사에 갑자기 의무문과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보호가 되는 이 형식의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따로 시간 드릴 거 없이 그냥 확인만 해둘게요. 자, 17번은 요거 하나 확인하려고 가져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뒤에 얘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잘 좀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또 이런 식의 형태를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가서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하는 훈련을 좀 해볼게요. 62쪽으로 가주세요. 자, 여러분 1번 문장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번 문장 시간 1분 30초 드릴 테니까요. 한번 구조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이 말을 읽고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해 주려면 뭐라고 설명해 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구조 분석부터 해보시고 제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